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노력들 혹은 해야 하는 노력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네. 사실은 MSCI에서 요구하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은 거죠. 그 MSCI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 네,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참 그리고 아까 뭐 물적 분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MSCI 선진지수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한국거래소로 2008년, 2009년, 2010년에도 출입을 했었고 그 뒤에 2017년부터 또 출입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2010년이었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마침 MSCI 관계자들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막 쫓아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뭐 한마디도 못 듣긴 했습니다만. 근데 주기적으로 한국거래소랑 MSCI 관계자들이랑 미팅은 하잖아요. 원래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 2008년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2008년에 우리나라가 그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시 대상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와치리스트. 네네네. 예, 와치리스트에 편입이 된 때가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MSCI 선진지수로 올려줄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1년 그러니까 와치리스트에 딱 넣어놓고 MSCI가 한국을 와치리스트에 딱 넣어놔요. 주시 대상국 넣어놓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해결이 되면은 MSCI 선진지수로 편입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네네네. MSCI의 의지. 그러니까 와치리스트에 편입된 게 2008년이에요. 그러면 MSCI는 와치리스트에 편입했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막 한국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합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와치리스트에 편입된 이상 MSCI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거래소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건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러다 보면은 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서로 그것이 다 어그리가 되면은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편입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2008년이에요. 그게 와치리스트에 들어간 게 우리나라가. 그게 어그리가 돼야 되는데 어그러져 가지고 지금 한 14년째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근데 2008년에 편입됐는데 몇 년 동안을 우리가 협상만 한 거죠.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무한 루프. 그래가지고 2014년에 MSCI가 우리나라를 와치리스트에서 빼버렸어요. 예. 아직도 와치리스트에 못 들어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이머징 마켓 계속 우리는. 예, 우리는 지금 MSCI 선진지수에 편입하려면 일단은 와치리스트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2008년처럼. 예. 그게 그 와치리스트에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6월입니다. 네. 매년 6월. 6월이고 매년 6월에 한 번씩 해요. 그리고 1년간의 어떤 협상을 거쳐서 오케이 하면 이제 1년 후인 내년 6월에 이제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을 시키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시 이제 뭐 와치리스트 들어가고 선진지수 들어가려면 MSCI가 명확히 요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명확히 이건 안 돼. 이러니까 거의 14년, 15년째 지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예전에 비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도 이 자리에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김동연 뭐 이렇게 전 부총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건들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좀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을 물론 개방은 돼 있지만 우리가 잠자는 시간까지 해외에다 역외 시장을 완전히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뭔가 제3의 방안을 막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정부도? 약간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기재부에 지금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TF도 만들어져 있다고 홍남기 부총리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IMF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가 좀 있죠. IMF에 외환 위기에 대한. 사실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 몇 개 나라 빼고는 우리 외환보유고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 한 8위 수준 정도 외환 보유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만 이제 수출입 위주의 경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환보유가 충분해야 되고 외환 리스크를 잘 방어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뭐
저 MSCI 선진주에 편입되는 국가들 중에서 수출입 위주의 경제를 하지 않는 나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잘 찾아내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원달러 수합계약 같은 거 있죠. 국가들 간에. 다 맺는 거예요. 다 이렇게 국가들끼리. 우리도 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몇 개 국가 맺어져 있잖아요.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원 달러 역외 거래, 원화에 대한 역외 거래를 24시간 할 수 있게 해외에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MSCI 역외 시장 풀어달라라고 하는 MSCI 요구잖아요. 네. 뭐 그러면 원 달러가 이제 환율이 막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원 환율이.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를 커버하느냐? 네. 리스크 커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선물한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해서 크게 만든다든지. 해지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시장들을, 리스크 해지 시장들을. 그리고 또 원달러 판상품 시장, 선물 시장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뭐 기재부나 정책 하시는 분들께서 경제정책 하시는 분들께서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가 지금 이제 세종시 내려가기 직전 과천에 있을 때 마지막 세대일 때 제가 기재부를 출입을 했는데 그때 그 외환관리과인가? 외환자본과인가 있어요. 외환관리과. 그래서 외환관리과장이 얼마나 자주 담배를 피우러 뒤로 나오는지가 시장의 안정성 지표로 이제 기자들이 역으로 생각하고 요즘엔 별일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또 그 안에 가면은 기자들이 이제 뭐 과장들 상대로 취재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PC 몇 대 있는데 전화기랑 거기는 절대 외부인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래서 시장에 뭐 이렇게 해서 외국환 평형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스무딩 오퍼레이팅 그래서 외환 약간 조정하기도 하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있던데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수출로 또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 뭐 아까 뭐 잠깐 뭐 물적 분할 지배구조 이야기 좀 했고 뭐 MSCI 이야기도 했고 하는데 한국 거래소라든지 어떤 좀 자본시장 그 유관기관들 차원에서 조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노력들 혹은 해야 하는 노력들 좀 마지막으로 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MSCI 지수가 MSCI에서 요구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거죠. 거기 맥을 같이 하는. 네, 맥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배당이 좀 적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MSCI 이 선진지수 평균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배당이. 그럼요. 뭐 그런 것들, 그럼 배당이 왜 적느냐. 그 주주환원 정책. 주주환원이 그 순이익 100을 벌었을 때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꼴등이랍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주주환원 정책이 안 돼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말씀드린 이 부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물적 분할할 때 그것도 주주환원 정책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소액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돼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주주환원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왜 그러냐? 그 MSCI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 한국 지배구조 개선 제도적으로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문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MSCI 관심 사항이야.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회사가 돈 잘 벌고 있어서 투자를 했는데 저 대주주가 계속 빼나가고 알짜 사업 빼나가고 하니 그런 거 못하게 해라.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지배구조를 좀 잘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꾸 순환출자에서 대기업들 순환출자에서 지배구조 자꾸 연결고리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그 이사회에서 경영이 이사들의 판단이 정말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를 위한 판단, 기업을 위한 판단은 하잖아요. 주주를 위한 판단은 안 하고. 그러니까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사회의 운영 방법, 이사회의 결정, 뭐 이런 것들도 소수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대주주 아니면 기업을 위해서만 판단하지 말고 주주를 위해서도 판단해라라고 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MSCI도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 시장은
불공정 거래가 너무 많아요.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가 많으니까 사실은 2010년 후반 그러니까 요즘은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네. 4, 5년 전만 하더라도 홍콩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예. 한국 시장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아. 어디서 어떤 사건이 나올 줄 모르겠다. 저기 지금도 그럽니다. 저기 아 지금도 그러나요? 에코프로 BM 회장님이 내부자 거래하시고 그러니까 예, 막, 예.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시장이.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영문 공시도 잘 안 돼. 아, 예. 그러니까 MSCI가 영문 공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면은 한국인 투자자처럼 정보를 많이 알아야지. 그 실시간으로 공시를 딱 해석하고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시간이 아니라 영문 공시 자체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문 공시 좀 하자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 중에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기업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끌 만한 종목은 대형주 몇 개 외에는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겠냐는 거죠. 뭐 코스피 200 정도만 관심 코스피 갖고 이게 몇 개 종목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거지 뭐 우리나라는 그 외국인 투자자가 관심을 끌 만한 종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외 시장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세계에서 시가총액 한 10위 이내에 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네, 그 네. 기업들이 네. 대부분 보면은 2000년대 전후에 새롭게 확 새롭게 커진. 나온 ICT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혁신 기업들. 그렇죠. 혁신 기업들. 그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지금 시가총액 상승이나 시장 상승을 끌고 가고 있거든. 그렇죠. 전 세계 시장을.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이렇게 이제 유니콘을 넘어서 데카콘 네.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돼 있으니까 시장이 아직도 저평가받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은 유관기관이나 우리 시장에서 우리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좋은 기업들이 투자 자금이 많아야죠.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기존의 전통 사업 가지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에 있는 그 대형 기업, 대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기존 산업 가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신사업 하는 회사들 좀 아까 유니콘, 네. 데카콘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상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전략적으로 우리가 더 키워가지고 네. 예, 지원해서 키우고 해서 그런 기업들을 상장만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꼭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네, 네, 네. 외국에 있는 그 IT 쪽에 있는 어떤 그 첨단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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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기업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 시장 가니까 미국 기업인데 이런 회사도 있네라고 해서 또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네. 투자 자금이 들어오겠죠.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거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유망 기업과 네. 해외 거래소 유망 기업을 서로 교차 상장하는 거예요. 같이 거래할 수 교차 있도록. 상장.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에서 거래되니까 좋고 네. 또 해외에 있는 유망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외국인 자금들도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 이중 상장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와 뭐 NYSE, 코스닥과 나스닥 이렇게 이중 상장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중 상장 할 수 있는데 교차 상장은 뭐냐면 서로 바꾸자는 얘기거든 이렇게. 교환 학생처럼? 예. 그러니까 같이 거래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예. 우리나라 A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거래되고 나스닥에서도 거래되고 네. 나스닥에 있는 B 기업이 나스닥에 거래되고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이렇게 교차하는 거죠. 교차 그러니까 이중 상장과는 좀 다른 거죠. 이중 상장은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는 건데 교차 상장은 그래 서로 거래합시다라고 하는 게 교차 상장. 그게 교차 그 상장이에요. DR, ADR 그 예탁 증서 가지고 서로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서로 예. 주식을 예, 서로. 예. 뭐 예를 들어 글로벌역에 100주가 있다. 그럼 50주는 여기, 50주는 여기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저 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KDR 발행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교차 상장을 하면 훨씬 더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러다 보면은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씀드린 영문 공시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됩니다. 조금씩 거래소도 노력은 하고 계시던데요. 영문공시 그때 사이트도 만들지 않았어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영무공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취재할 때만 들어가 보고 예. 그 영무공시는 몇개 해야 되는데 없고. 사실은 예. 뭐 코스피 코스닥 전 상장 기업이 영무공시를 뭐 적극적으로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한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 들어가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데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상장 기업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네. 우리가 보기에 이런 회사들은 적어도 영무공시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회사들은 충분한 처음에는 그런 회사들부터 찾아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CI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문공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의 투명성, 뭐 지배구조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고 시장의 투명성, 불공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유독 시장에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시장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유독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더 문제는 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게 맞아요. 이루어지다 보니 형량이 너무 낮아요.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시장이 글로벌화해야 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50억 원 이상 횡령 배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부당이득을 얻어도 그 양형 기준은 5년 뭐 이러더라고. 거기에다 또 뭐 그동안 성실히 일해 왔고 뭐 5년이면 부당이득을 좀 반납했고 이러면 또 경감해주고 막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막 뭐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춘 전문위원께서도 많이 좀 노력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가고 네. 이제 디스카운트 된 시장이 아니라 네.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의 그 코스피 200 종목의 평균 PBR이나 PER 네. 이런 것들이 MSCI 선진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평균만 가도 네. 주가 지수는 30%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 따져봤어요. 네. 거의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거의 저희 꼴찌 수준. 맞아요.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네. 이거 하나하나 이제 그 실타래를 좀 힘들지만 네, 같이 네. 풀어가야 되고 또 다행인 것은 이제 직접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1,000만 명 시대에 맞다 보니까 관심도도 많아졌고 이게 이제 각 가게의 삶과 가게의 자산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시는 그래서 것 같고. 우리는 개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직접 시장에 참여하시고 계신데 우리 시장이 이런 개인 투자자가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네. 외국에는 사실은 선진 시장은 간접 투자 시장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예, 그게 맞죠. 예. 근데 우리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직접 많이 참여하면 우리는 시장 제도가 우리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가져가야 돼요. 네. 예를 들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네. 곳곳에서 네. 기관에 비해서 평평하지 않은 운동장들이 너무 많아. 예, 그런 것들을 고치는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예. 찾아보면 아주 구석구석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공모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거의 뭐 굉장히 불리한 시장 구조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참여하는 만큼 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에 비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접 투자자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법 제도도 거기에 그렇죠. 맞게 개편해야 하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앤장 금융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김영춘 위원님도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종종 도움 말씀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